저도 치아 관리를 하나 잘 못해서 임플란트를 제가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저도 좀 치과 의사지만 살짝 걱정하고 갔거든요. 근데 전혀 통증 별로 없었고요. 그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되면 나사를 나무 판자에다 심는 거랑 비슷한 과정으로 이게 파고 들어가거든요. 꼭 피해야 되는 치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런 곳들은 사실 치료의 퀄리티를 일정하게 담보할 수 없습니다. 임플란트를 사실 뭐 거의 모든 치과에서, 일부 교정 전문 치과나 아니면 아주 뭐 사랑니만 발치를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치과병원, 혹은 양악 수술만 하는 치과라든가, 이렇게 아주 전문적인 치과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시술합니다. 근데 임플란트를 이렇게 너무 많은 곳에서 시술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치과 의사들 혹은 치과 병원 의원들 사이에서 경쟁이 되게 치열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임플란트 심어야 되는데 어디 갈까 고민이 많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피해야 되는 치과들을 조금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임플란트 심을 때 이런 곳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곳들은, 첫 번째로 좀 과도하게 치료 비용이 낮은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싸면 좋긴 한데, 임플란트라는 시술 자체는 굉장히 전문적인 시술이고, 게다가 들어가는 재료, 비용,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비용이 확보가 돼야지만 사후에 AS까지 이렇게 우리가 잘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저렴한 곳,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몇 군데 우리 동네에서 임플란트 하나를 식립했을 때 시술 비용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곳이 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저렴한 임플란트를 내세우는 곳들은 사실은 그게 하나의 이제 미끼 상품이기 때문에 오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수의 치아들을 임플란트를 권유하는 곳들이 많죠. 그래서 뽑지 않고 살릴 수 있는, 혹은 뽑을지 말지 좀 애매한 치아들 같은 경우들도 발치를 진행하고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병원에 갔는데, 치과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뭐 코디나 혹은 상담 실장이 나와가지고 비용 안내를 먼저 막 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제 공장형 치과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환자들과의 상담이나 의사소통을 통해서 환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치료 목표를 수립한 이후에 뭐 어떻게 치료 방법과 뭐 시술 방식, 임플란트 종류, 뼈 이식의 필요성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 실장의 치료 계획을 잡고 의사는 시술만 하니까,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바람직한 치료 형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과도하게 선납을 좀 유도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좀 피하시면 되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내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는 경우. 실제로 있나요? 실제로 많이 바뀌죠. 특히 이렇게 좀 약간 상업적인 공장형 치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곳들은 정말 많이 그 담당 의료진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시술했던 의사가 다음번 뭐 한 4개월 뒤에 가서 보철 크라운을 올리려고 보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고, 이런 곳들이 이제 흔하니까, 이제 그런 곳들은 사실 치료의 퀄리티를 일정하게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의료진이 교체가 많지 않은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 그런 곳들이라면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떤 병원을 가면 좋은지를 먼저 말씀드려보면요. 첫 번째로는 그 치과의 업력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 15년 이렇게 한 자리에서 자리 잡은 곳들은 나름대로 그 지역사회 내에서 검증된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년, 2년 하고 폐업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장기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업력을 이어온 치과들을 좀 선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담당 치과 원장님이 임플란트 관련된 시술의 어떤 전문의인지를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시술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외과 전문의나 보철과 전문의, 그리고 치주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원장님으로 있는 병원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뭐 지역사회 내에서 뭐 입소문이나 후기가 좋은 곳들을 선택하시면 좋겠다는 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임플란트는 그 잇몸 뼈에다가 타이타늄으로 구성된 그 인공 치아, 나사선을 가지고 있는 치아인데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나사선을 가지고 있는 인공치아 구조물을 잇몸뼈에다 식립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타이타늄 나사선이 들어가 있는, 우리는 그걸 픽스처라고 부르는데요, 임플란트 구조물들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잇몸뼈에 들어가서 잇몸뼈와 이게 아주 단단하게 결합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결합이 되면 이게 우리가 치아가 음식을 씹는 힘을 저장력이라고 하는데, 그 저장력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게 치아뼈랑 달라붙게 됩니다. 치조골이랑 잇몸뼈랑 달라붙게 되니까 이런 원리로 우리가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통증은 사실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치아 관리를 하나 잘 못해서 이쪽 치아 하나 임플란트를 제가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저도 좀 치과 의사지만 살짝 걱정하고 갔거든요. 근데 전혀 통증 별로 없었고요. 마취 주사 맞을 때, 국소 마취할 때 조금 따끔합니다. 그 정도 외에는 시술하는 과정 내내 통증이 없었고, 시술 후에도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 먹으니까 거의 통증이 없이 저는 지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임플란트 시술하는 개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시술하는 방식에 따라서, 혹은 또 뼈 이식을 한 이후에 잇몸을 당겨서 이렇게 봉합하게 되는 경우라든가, 이제 이런 경우들에 따라서는 좀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통증들은 한 2-3일 이내에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뭐 또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드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통증에 대한 두려움은 안 가지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그 나사를 나무 판자에다 심는 거랑 비슷한 과정으로 이게 파고 들어가거든요. 우리 나무 판자에다가 나사못을 꽉 조이면 처음에 빡빡합니다. 잘 고정이 되는데, 이랬다가 이게 이제 조금 흔들려요, 살짝. 그러면서 그 나사선 사이사이에 혈액이 들어가면서, 혈액이 차면서 그 부분에 잇몸뼈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사선 사이사이까지 뼈들이 치밀하게 꽉 차면서 임플란트 구조물, 우리가 픽스처라고 얘기하는 그 구조물을 단단하게 잡아주게 되는 방식으로 뼈가 형성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뼈가 부족한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임플란트 심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 픽스처의 나사선이 일부분 노출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인공뼈 같은 부분들로 그 부분을 덮어서 새로운 잇몸뼈가 그 부분에 형성돼서 픽스처를 꽉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죠. 네, 임플란트 시술의 주의사항은 사실 이를 뽑고 난 다음에 주의사항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무리한 활동이나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위에 거즈를 잘 물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술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금연과 금주를 저희가 이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한 당일날에는 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병원에서 처방해드린 약 잘 드시고요. 임플란트 시술한 부위에 하루 정도는 이렇게 차가운 찜질을 해주시면 붓기가 이제 많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잘 감별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이유는 치아가 상태가 안 좋아서 빠진 상태거나 아니면 그 치아를 빼야만 되는 상황인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는데,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앞니 같은 경우는 치아가 없으면 되게 보기 싫잖아요, 심미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쨌든 간에 이를 뽑고 나거나 아니면 뽑고 난 이후에는 그 치아를 임시 치아를 해서 거기를 어쨌든 간에 처리를 해줘야지 이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임플란트를 뭐 발치하자마자 당일날 심고 임시 치아까지 올리는 병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경우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뽑아올지 말지 좀 애매한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당장 뽑고 그날 바로 임플란트를 심고 그날 임시 치아까지 올리는 이런 병원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정상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게 좀 애매한 경우인데 다 뽑고 진행하는 곳들이 이제 문제고, 또 이제 그런 경우, 그런 병원들 중에서는 당일날 시술을 좀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급하지 않다 그러면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병원을 찾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과 공을 들이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임플란트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떤 치과를 좀 가는 게 좋은지, 또 어떤 치과는 피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임플란트의 원리나 임플란트 시술 후의 주의사항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임플란트에 관련된 아주 자세한 컨텐츠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더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임플란트는 되게 좋은 치료입니다. 치아가 결손됐을 때, 이가 빠졌을 때 주변 치아들의 손상 없이 내 치아를 수복할 수 있고,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고요. 그리고 관리만 잘 하신다고 하면 정말 아주 오랜 기간, 거의 반평생 사용할 수 있는 치아입니다. 그만큼 관리가 또 중요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관리도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병원 선택 잘 하신다 그러면 빠진 치아 걱정 없이 맛있는 음식 잘 드시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